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4월 전국을 강타한 이상저온 현상은 농가들에게 역대급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국적으로 7만여 농가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에 정부는 저온 피해 농가들을 위해 1,054억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가 편성되는 대로 농가들에게 긴급 생계자금과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철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1,054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와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4월 5일에서 9일, 14일, 22일에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는 모두 7만 4,204곳, 피해 면적은 4만 8,61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농작물 피해가 4만 3,554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와 배 등 과수가 3만 7,111헥타르, 밀과 보리 등 맹류 2,950헥타르, 밭작물과 채소류가 2,926헥타르, 특용작물 등 기타 품목이 567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작목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농가엔 1헥타르당 199만 원, 맹류를 재배하는 농가엔 59만 원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1헥타르당 707만 원의 대파대가 지원됩니다. 다만 농약대는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만 대파대의 경우 절반만 정부가 보조해주며 나머지는 융자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율이 30%를 넘는 농가들 중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를 2.5%에서 0%로 감면하고 최대 2년간 상환을 연기합니다. 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582억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자체별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토록 하고 국비보조금 선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를 이미 6월 5일 날 교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자체에 따라서 복구비 지원되는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각 지자체 지방비 신속한 확보하고 또 이제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고 보조를 선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따라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 지역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인근 농가들은 행여나 홍수나 산사태로 시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에 산림청이 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한 마을입니다.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인근 농가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비에 시설이 무너지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집중호우에 산지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 풍강면 차산 1, 2리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면 가슴부터 내려앉습니다. 지난 2018년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던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시설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붕괴돼 마을 도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에도 농가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흙탕물이 비만 오면 내려와서 주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전에 없을 때보다는 지금 보면은 경관이 영 말이 아니죠. 저렇게 산을 깎아가 비탈에 세워놨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태도 나고 좀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고. 산림청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2014년 350여 건에 불과하던 허가 건수는 2018년 5,500여 건을 넘겼다가 지난해에는 2,100여 건이 허가된 실정입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자칫하다간 홍수와 산사태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산림 본연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등 전문기관의 연 1회 이상 조사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 전문기관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이번 전수조사가 산지 태양광 시설 인근 농가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농민이 크게 늘면서 농작업 안전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농진청이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올해만 약 7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농작업 사망 사고율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한 농민이 이안기를 이용해 논에 어린 모를 심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사를 편리하게 짓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농작업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는 현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파리농촌진흥청은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단위로 마련한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5년마다 농식품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매년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재해심의위에 올리게 돼 있어요. 2017년 기준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73%로 전체 산업재해율인 0.48%보다 1.5배 높습니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도 재해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2024년까지 농산업 사망 사고율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부문의 38개 세부 과제에 총 77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계획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재해 예방 관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부문,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천 인식을 높이는 부문, 연구개발과 예방사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부문, 재활 지원과 조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부문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우선 농식품부와 농진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재해 예방협의회 운영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을 늘려 농가 경영 여건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전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작업 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농작업 재해를 입은 농민의 재활을 돕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보상이 같이 가야 된다. 사전 예방과 사후 보장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된다. 농작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농민들. 올해 첫 발을 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 계획이 농업노동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커피에 밀려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전통차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골 농부가 있습니다. 1200년의 역사를 지닌 발효차 청태전을 복원한 장내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청태전으로 돈바람은 물론 흥바람까지 분다는 전남 장흥의 기산마을을 남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정남쪽에 위치한 전남 장흥군 기산마을. 이곳엔 봄바람만큼 반가운 돈바람이 붑니다.
네, 여기 돈바람 몰아오는 돈차가 있습니다. 살림도 도움도 되고 손자도 주고 뭐만 다 필요하지. 고기도 사 먹고. 장흥에 부는 돈바람의 주인공은 야생 녹천잎을 발효시켜 만드는 돈차입니다. 돈차는 생김새가 푸른 이끼가 낀 엽전 같아 청태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가정 상비약으로 둘 만큼 귀했지만 이젠 주변에서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장내순 대표는 어떻게 청태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강진에 가면 백년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찻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장흥에 이 청태전이라는 차를 복원을 한다고 장흥군에서 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청태전 복원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철판에 덮고 바로 우려 마실 수 있는 녹차와 달리 청태전은 수증기에 찐 뒤 건조와 발효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차로 마시기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립니다. 맛과 향을 위해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큰 고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맛내는데 크게 몇 년 세월이 걸렸고 또 발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몇 항아리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손실 금액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런 적도 있었고. 항아리에서 1년을 발효시킨 후 맥반석에 구워 살균까지 마치면 녹차의 떫은 맛이 사라지고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살아납니다. 청태전 맛에 반해 방문하는 체험객들도 늘어 지난해엔 무려 2천여 명이 장씨의 다원을 찾았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청태전을 만드는 체험을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어르신들의 찻잎을 더 팔아드리고 싶어 시작한 차 사업은 이제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됐는데요. 장흥 지역 내 28개 초중학교 음용수로 선정돼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데 이어 서울 유명 호텔의 웰컴티로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연구 끝에 복원된 청태전은 2018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 12호에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엔 아시아 태평양 차대회 은상을 수상하며 세계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일반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좀 넣고 앞으로 좀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연구해서 많이 보급하고 싶습니다. 잊혀질 뻔한 천년의 전통차, 청태전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내순 대표. 그녀의 꿈대로 커피만큼 청태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최근 산지 육개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닭고기 소비는 줄었지만 계열화 업체들은 시장 점유 유지를 위해 육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육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업체들의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산지 육개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위탁 생계 가격은 1kg당 1,33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낮았습니다. 위탁 생계 가격은 계열화 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납품 가격입니다.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의 거래 가격인 생계유통 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육개 생산비의 약 68% 수준이었습니다. 육개 소매 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기준 닭고기 소매가는 1kg당 5,006원으로 1년 전보다 5.3%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선 산지 육개값 약세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수요 감소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닭고기 유통 물량의 약 20% 정도가 급식으로 소비됐는데 올해는 최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 등의 수요가 크게 줄어섭니다. 하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육개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계열화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육개 도개 마리수를 늘리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육개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관측을 통해 하반기 육개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 평년 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육계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육계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약세가 장기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아리 생산량이 많고 따라서 덕의 물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산지 육계값 하락이 장기화될 시 그 피해는 결국 농가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헐값 판매로 계열화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 농가의 사육 수수료를 낮추거나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일반 농가들도 산지 육계값 흐름에 영향을 받아 피해가 불가피해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육계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무리한 경쟁보다 업계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농연 중앙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8일 경기 안성시 일중면의 포도농장을 찾아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민단체와 범농협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양 기관 단체는 이날 일손 돕기에 앞서 관수 장비를 전달하고 포도알 속기, 순치기 등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경남 함양농협이 양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내 가격 지지를 위해 최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햇양파 24톤을 선적해 대만에 첫 수출했습니다.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500톤으로 29일 24톤을 시작으로 매주 50톤씩 수출될 예정입니다. 강선웅 함양농협 조합장은 홍수 출하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수출은 국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직거래 등을 실시해 양파 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경주 등 도내 2곳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최근 긴급 항공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도와 경주시는 농기원에서 육성하는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연합방제단을 활용해 열대 거세미 나방 발생 포장 및 인근 포장 약 5헥타르에 걸쳐 항공 방제를 실시했으며 향후에는 일제 예찰 방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농작물 병해충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부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일자리 정보와 지역 여건, 관련 교육 신청 등을 통합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과 지역별 워크넷 148개를 연계해 농업 일자리 정보 탐색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교육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신청도 온라인 접수를 개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귀농 희망 지역, 품목 선택, 해당 지역 정주 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 품목 지역 정보 탐색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영농 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과채와 과일 전망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채 부문 살펴보면요. 오이, 애호박의 6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토마토, 수박, 참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목별로 알아보면 참외와 수박은 출하 면적과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토마토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청양계 풋고추는 출하 면적이 감소하지만 단수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전망인데요. 반면 일반 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호박과 오이의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 6월 전망입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와 감귤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입니다. 6월 과일 수입량을 전망해 보면요. 체리와 키위, 레몬, 망고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럼 올해 과일들의 생육 상황은 어떨까요? 사과, 배, 복숭아의 생육 상황은 저온 피해로 착과 수가 감소해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단감은 개화기 저온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고 전년 대비 꽃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도의 경우 시설 포도는 4월 초 냉해로 일부 지역에서 착과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노지 포도 생육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귤의 생육 상황도 전년보다 양호하고 꽃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6월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지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